강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참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적 갈등 문제입니다. 소 박사님은 한국에서 사회적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와 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파와 좌파로 이렇게 양분됐고, 오늘날에도 좌우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갤럽이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에 의하면 좌우 대립이 한국에서 사회적 갈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냈습니다. 응답자의 무려 91.8%가 좌우 갈등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갈등 원인으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좌우 갈등을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한 응답자 비율은 2006년에는 70.2%였는데 2019년에는 91.8%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보수와 진보, 또 좌파와 우파 간 갈등이 급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부유층과 또 서민층의 소득 계층 간 갈등은 2006년에 89.6%에서 2019년에는 78.9%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이 소득 계층 간 갈등에서 좌파 우파 간 이념적 갈등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현 정부의 이념적 지향점이 분명해지면서 좌파 시민단체는 촛불을 들고, 그리고 우파 시민단체는 태극기를 들고 자신의 주장을 거리 시위를 통해서 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집회 모두 그 규모가 엄청나고, 구성원들이 전자는 좌파 세력, 그리고 후자는 우파 세력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좌우 갈등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또는 또 우파와 좌파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2019년에 발표된 KDI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 시민의 이념 성향 분포는 보수와 진보가 각각 20%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도는 이보다 훨씬 많은 60%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진보 또 가장 보수는 각각 3% 미만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거리 시위는 물론이고 또 SNS에서의 활동도 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 세력 간 이념 차이는 점점 확대되는 데 반해서 일반 시민들 사이의 생각의 양극화 현상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의 양극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17대 국회에서 0.71점에서 20대 국회에서는 0.89점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보수와 진보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몇 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그럼 잣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또 시장 경제가 정치 사회의 기본적 패러다임으로 정책된 서구 선진국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정부의 크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큰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을 진보라고 하고, 또 정부의 비효율을 강조를 하면서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축을 보수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이 대표적 진보 정당이고 네. 또 미국의 공화당과 영국의 보수당이 대표적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을 경험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첫 번째 잣대가 대북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보수보다는 진보가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 차이 역시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북과는 보수 정권에서는 보수적 성향을 띠다가 또 진보 정권에서는 다시 진보적 성격으로 전환되는 등 상황에 따라서 매우 가변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그 두 번째 잣대인 분배 개선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역시 보수보다는 진보가 좀 더 적극적이지만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우 갈등 해소에 성공한 외국의 사례가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시죠. 97년 집권한 영국의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가 균형된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좌우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소하고 또 장기 집권에도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영어로 Beyond Left and Right라고 하는데요. 보수당 대처 정부가 장기 집권하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좌파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가 94년 집필한 책의 제목입니다. 기든스는 세계화와 또 정보혁명이 급속히 진행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좌파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좌파와 우파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94년 노동당 당수가 된 토니 블레어는 이러한 기든스의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서 97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또 2000년부터는 사회금융시장과 또 사회기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육성함으로써 정치적 위기 극복 차원을 넘어서 13년간 노동당 장기 집권의 기반을 이렇게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균형된 정책으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까? 정부가 균형된 정책의 추진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정책에서 IMF가 건의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과제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환위기를 1년 만에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정책 분야에서도 김영삼 정부의 균형된 복지국가 청사진을 약간 수정하고 또 명칭을 생산적 복지국가로 바꿔 집행함으로써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는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좌우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경직된 진영 논리를 넘어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우파와 좌파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그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영국의 진보 진영이 내놓은 경제와 복지를 융합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은 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의 틀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경영학계가 제시한 이해 당사자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역시 제3의 길로서 기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이론은 기업이 주주는 물론이고 근로자, 하청업체, 더 나아가
지역사회 등 이해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이렇게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업에게 득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저 역시 2013년 경제와 복지의 융합을 의미하는 웰페어노믹스라는 책을 출간을 해서 경제와 복지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 개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좌파 우파 간 이념 대립에서 서구식의 그 보수와 진보 간 정책 경쟁으로 전환하려면 보수와 진보 세력이 보다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제3의 국정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좌파 우파 간 소모적 갈등 관계를 생산적 경쟁 관계로 승화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두 개의 시선을 하나의 공감으로 모을 수 있는 제3의 길이 해법이라는 것이 오늘 서상모 컬럼 균형시대의 결론입니다.